ETF로 투자한다면 이 나라만 골라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국가별 시장 ETF의 진짜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에는 그 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준 지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미국은 S&P 500, 나스닥 같은 지수가 있죠. 시장 ETF는 바로 이런 국가대표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특정 테마나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를 통째로 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투자하려는 국가의 주식시장 전체 방향성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시장 ETF는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미 해당 국가에서 검증된 대표 기업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ETF는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할까요? 시장 ETF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대표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곧 ETF의 체력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국가와 기업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성입니다.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 이익 성장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장 기업들이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과 혁신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그 나라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빅테크 하면 미국,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명품 산업은 유럽, 그리고 일본은 소재, 부품 등의 제조업 강국. 국가마다 강점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지금까지 그 나라의 성장성과 기업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성장성만으로 투자 성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 환경, 즉 한이 나쁘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시장 ETF라도 금리, 환율, 유동성 같은 거시 환경에 따라 단기간 성과 차이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이탈, 배당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거시 환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거시 환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즉 머니무브입니다. 그 나라에 돈이 풀리고 있는지, 금리가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마르는 시장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규제와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잘 주는지,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정부가 자본시장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시장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경제와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투자 환경 역시 더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고민하며 머리 싸매기보다는 어떤 나라의 경제 구조와 기업, 그리고 제도가 더 건강한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 ETF 투자의 가장 합리적인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ETF에 투자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라를 골라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실제 국가별 시장에 적용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 ETF 투자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나라별로 산업 구조, 정책,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 ETF 역시 나라마다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별 시장 ETF의 특징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등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이 말은 곧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사이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이나믹한 시장이란 뜻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박자만 잘 맞으면 2025년처럼 시장 전체가 연간 70% 가까이 상승하는 강한 탄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가 꺾일 때는 변동성도 크다는 점도 반드시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기술과 혁신의 중심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기술 선도, 그리고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약 5배 가까이 상승했고 기업 실적은 약 4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미국 시장 ETF는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1등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중국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장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때는 폭발적인 상승, 이른바 한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례 정치 행사와 정책 방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빠르게 튀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의 강호 기업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방산, 프랑스는 명품과 산업재, 영국은 금융, 북유럽은 헬스케어처럼 국가별 산업 경쟁력이 뚜렷합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낮고 배당이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동안 잊혀졌던 시장이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탄탄한 경제 여건과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시장 체질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부활하는 시장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입니다. 인도, 베트남, 남미 같은 신흥국 시장은 산업과 제도 측면에서 성장과 개선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안, 높은 대외 변수 의존도, 제도적 미성숙이라는 구조적인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흥국 시장에 투자할 때는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럼 실제로 시장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흐름을 뉴스로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연합인포맥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글로벌 증시 동향과 국제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같은 뉴스는 그 자체로 시장 ETF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체력을 수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경제 스냅샷을 활용하면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 금리, 물가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치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각국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추세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ETF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업종 구성 현황과 주요 종목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수가 어떤 산업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면 시장 움직임이 훨씬 현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대만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AI 반도체와 인프라가 화두가 될 때 왜 시장 전체 지수까지 함께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을 사는 투자, 시장 ETF에 대한 감이 조금 오셨나요? 여러분 눈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각 나라별 대표 시장 ETF와 티커 헷갈리지 않도록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